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호남 평야에 철길이 깔린 지 100년 만에 KTX가 달리게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호남 지역에서도 KTX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서울과 전북이 1시간대에 연결돼서 명실공히 전국이 일일 생활권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KTX 개통을 앞두고 오히려 전북도민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요금, 배차 시간 등 모든 점에서 기존의 약속도 뒤집는 등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호남 지역 KTX 완전 개통을 앞두고 어떤 점들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전라북도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재찬 전북도청 건설교통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남 전북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다음 달이죠. 자, 1일 개통식을 갖고 2일부터는 본격적인 상업 운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꿈의 고속철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석연찮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그 문제들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출연자들은 오늘 토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짧게 주장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장님. 예. 10년이나 늦게 개통되는 저희 호남선 KTX가 이렇게 10년이나 늦게 개통됨에도 불구하고 요금 문제라든지 또는 운행 시간 문제, 그 전에 그 서대전 경유 문제 때문에 한번 또 홍역을 치렀고요. 이런 문제가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은 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개통이 되면 앞으로 우리 전북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KTX 시대를 전북에서 맞이할 것인가 하는 준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재찬 국장님. 네, 1905년에 이제 경부선이 개통이 되었고 1914년도에 이제 호남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부 고속철도가 2004년도에 개통이 되고 이제 호남선 KTX는 이제 올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에 대한 대비 그리고 운행 수요를 많이 늘려가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영기 대표께서는요. 네, KTX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늦게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요금, 속도, 노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전북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난맥상이 왜 항상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지 전라북도 정치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송영남 교수님. 예,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 KTX 개통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서울까지 66분 내에 갈 수 있다. 이런 그 기대가 익산에서 서울까지 66분 정도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많은 경우에 87분까지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으며 그리고 이 현상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가치로 얼마가 될 것인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 대안 이렇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전 노선 완공으로 반쪽짜리 KTX에서 그야말로 완전한 KTX를 바꾸게 되는데 이번 완전 개통으로 어떤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수도권과의 반나절 생활권이 시정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영향권이 커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일 단위의 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소요 시간이 90분까지는 멀지 않게 느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권이 커졌다. 그리고 일일 단위의 출퇴근은 45분까지는 멀지 않게 느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또 투자 유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의회 김광수 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관광객 투자 유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저께 그 코레일에서 승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 익산역에 기점으로 해서 익산역에 왜 오느냐 6.7%가 관광하고 휴가,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업무나 친지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목포 쪽을 보면 목포는 한 24.6%가 관광 휴가를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레일의 전체적인 노선을 보면 익산은 하나의 지나가는 역이고 결국 종차역은 목포나 광주 쪽이고, 그래서 광주 쪽에 주로 이제 여행과 휴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좀 지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KTX가 개통되면 소위 말하는 경제 교통 효과, 교통 경제 효과는 많이 커지죠.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 단축되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 비용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교통 사고율이 감소한다든지 또는 환경 비용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경제 교통 유발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커져서 그런 것을 수혜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약 6,800억에서 1조 9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행하는 승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에 따라서 유발 효과는 다르겠지만 일단 이것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로운 발전 중추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는데, 이것도 대구 경우를 보면 초창기 준비가 덜 되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익산의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익산의 준비 정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나 특히 의료 부분들은 3차 진료기관의 의료 부분들은 서울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빨대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빨대 효과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그 통행 시간이 단축이 됨에 따라서 도민들의 어떤 그 복지에 간접적인 복지의 향상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아까 제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 유치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물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그 유명한 그 주방장이죠. 그 주방장을 제가 비행기 안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라북도로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가겠다고 그랬는데 거리가 기차로만 2-3시간 걸린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과 같이 오겠다는 것을 결국 나중에 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기업 유치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관광문화 중심의 역할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옥마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그 한옥마을에 기차역에서 그 기차를 한번 제가 내리면서 보니까 앞에서 여자아이가 하나가 앞에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마치 명동같이 붐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사실은 이 KTX 개통으로 인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히려 좀 감소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효과를 잘 살릴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해야 할지 그런 게 중점을 둬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문화 활동이랄지 그런 것이 더 적극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네. 김영기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아직은 전북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는 반쪽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산과 정읍 정차역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교통 연결망이 원활하지 못해서 얼마 전까지 KTX 다니기 이전에도 그 대부분 전주 시민들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익산역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내용인데 전주를 지금 지나는 KTX는 하루에 한 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의 떡이고, 그래서 아직 전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전라북도 전체로 확산하는 데는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구, 부산이 인천에 뒤져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당사자들은 KTX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부산 경제권이 그 수도권의 어떤 집중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 이동도 실제로 많아지고 예를 들면 대구나 이런 데도 서울에 거주하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래서 또 쇼핑도 서울로 하러 가고 이래서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와 같이 중앙집권이 강력한 사회에 있어서는 분권과 자치의 어떤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집중과 집적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기대가 있는 반면 또 많은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대전을 통과한다고 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요. 호남 KTX에 대한 운영 계획이 나오자마자 더 큰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KTX를 둘러싼 호남 차별 논란을 보면 한마디로 느리고 비싸다 이렇게 두 마디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김광수 회장님, 예. 비싸다는 말은 왜 나오는 겁니까? 비쌉니다. 비싼데 코레일 쪽의 논리에 따르면 킬로미터당 정부 고시 운임이 일반 철로는 103원이고 KTX 선로는 163원이어서 그런데 이제 호남선 KTX의 신선로 KTX 전용 선로의 점유율이 93%고 경부선은 76%고 그래서 호남선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KTX 전용 선로가 많아서 비싸면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논리죠. 근데 경부선보다 오히려 느립니다. 네. 그 전라북도에서 분석한 건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싸다고 분석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용산 익산 가는 총 211.2km인데요. 그중에서 고속전으로 달리는 비율이 88%입니다. 186.5km를 고속전으로 다니고 일반선, 구선으로 24.7km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가 일반선인데 요금이 기본으로 32,000원이 나오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요새 말씀하시고 있는 킬로미터당 단가로 봤을 때 152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운행 시간을 보면은 최단시간 1회가 있는데 64분이 걸리고 이제 최고는 87분까지 걸려서 평균으로 보면 78분이 평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중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 호남선은 198km, 시속 198km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같이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서울 동대구는 293km인데 그 중에서 76%가 고속선으로 운행을 하고 일반선으로 24%를 운행을 합니다. 이 고속선의 운행 요금은 163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선의 운행 요금은 103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거리 곱하기 운임을 기준해서 산출을 한 것이 이제 운임이 나오는 것이고 그 운임에서 이제 300km 이상, 400km 이상의 경우에 좀 할인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 얘기를 들어보면 송 교수님, 전라북도 얘기를 들어보면 174km 대 198km 오히려 느린 건 아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체감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사실 이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도표를 잘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원래 그 전에 그 호남 고속철도의 분기역이 천안아산하고 오송하고 대전 세 군데가 이제 서대전이죠. 세 군데가 이제 경합을 했었습니다. 경합을 했는데 가장 경제적이면서 또한 그 가장 시간이 단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호남민을 위한 그 분기역은 천안아산역이다 이렇게 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분기역은 오송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오송역으로 결정이 된 그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의 그 고속철도를 오송까지 이용을 하고 거기서 호남선을 분기점으로 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 비용을 줄이자 하는 그런 목적의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오송역에서 충북선하고 태백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철도가 X자 철도 형태를 띰으로써 나중에 대륙간 철도의 연결을 우리가 굉장히 쉬워지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때 그 분기역 그 심사위원으로 갔었지만
이미 그 정치적으로 오송역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는 걸 파악을 하고 저하고 전라남도, 광주 15명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계속 오송역으로 결정이 됐죠. 근데 이 오송역으로 결정이 된 것이 바로 우리 호남 사람들이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오송으로 돌아오니까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19km에 대한 그때 호남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서 19km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뒤로는 흐지부지 돼가지고 유야무야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대표께서는. 최근에 물론 지자체나 의회,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미 소잃고 외양간 거치는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과거 2005년 추병직 장관은 국회 답변만 믿고 왜 당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10년이 흘렀고 그동안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한번 이 재전 지역하고 비교해 본다면 당시 오송역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은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했죠. 하지만 정부 방침이 확고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하면 원래는 아예 호남 고속철을 만들지 않겠다고까지 주장하다가 이해찬 총리가 그런 주장을 했었죠. 경제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방문 속에서 이제 극적으로 고속철은 생기게 됐지만 오송역으로 가는 것은 막지 못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천안역이 오송역으로 옮겨가는 문제 때문에 초기에 반발하다가 바로 실리로 돌아가지고 건교부하고 그 서대전 경유 내용을 이미 그때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도 그 뒤에 10여 년 동안 그 문제에 대한 끊임없이 점검을 해서 우리가 마치 전라남북도 광주는 서대전 경유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문제를 알고 있는데 당시 언론을 보니까 이미 그 충청도 지역에서는 천안역을 양보하고 오송으로 가는 대신 서대전역을 확보했다고 이미 자축의 내용, 통 크게 양보하고 통 크게 얻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보면 항상 전북은 LH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가 산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막 수선을 떨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고 우리가 서대전역과 관련해서 많은 수선을 떨었지만 결국 고려 입장대로 다 된 거거든요. 뭐 증편을 해서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입장이 그대로 관철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장관을 만나서 면담했다고 지역 언론에 보도됐지만 알고 보니까 김인덕 의원도 철도국장을 만나가지고 이렇다는 답변을 못 듣고 온 거고 어제 부랴부랴 이제 최규성 의원과 김인덕 의원이 그 최 장관을 만났는데 잠깐 동안 속에서 최 장관은 아주 원줄록인 입장으로 오송역 우회에 관련되는 요금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인하는 있을 수가 없고 평균 할인율을 통해서 좀 보존하겠다 이런 말 좀 했는데 이 여기에 할인이라는 건 승객이 없으면 깎아줍니다. 지금도 경부선 많이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답변이 필요 없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막 침소봉대돼서 지역에서는 마치 무엇을 얻은 것처럼 말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항상 벌어진 뒤에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걸 반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장님 지금 할인 문제가 나왔는데 할인은 그 미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할인율을 보면은 이제 0%부터 할인 안 되는 것부터 20%까지 있습니다. 전체를 따져봤을 때 20%까지 있는데 그걸 전체를 이렇게 해보니까 44회 중에서 주중 37회가 할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할인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그 할인율을 다 따져보면은 9.4%를 할인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부선은 말씀하셨는데 경부선은 이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7.7%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번에 그 이제 개통이 되고 나서 4월 18일부터는 요금표가 다시 바뀌어서 고시가 되었어요. 그 내용을 다시 보면은 이제 좀 할인율이 좀 더 많아져 가지고 0%, 5%, 10%, 20% 해서 11.8%를 할인하는 걸로 당초 계획보다 2.4%가 할인율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상태고 이제 그 경부선은 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7.7%를 할인하다가 지금은 6.7%로 약간 좀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요. 네. 그 우리 국장께서 마치
코레일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심히 마음이 불편한데, 가장 이게 조삼모사라고 하는 속담을 아시죠? 이게 원숭이한테 아침에 4개 주고 아침에 저녁에 3개 주고 이걸 바꿔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지는. 근데 사실은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코레일 스스로 25% 이내에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기네들 경영 형편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 할인율은 최근에 항공료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서 할인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레일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경부선보다도 결과적으로 호남선이 느리고 비싸다. 왜 느리고 비싸냐. 그래서 아까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데 킬로미터당 단가가 신 코레일 전용 선로는 164번이고 일반 선로는 103원이고 이렇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코레일이 뭐라고 하냐면 익산까지 원래 36,600원이었습니다. 우리 코레일 전용 선로가 개통되기 전에 코레일이 운영했었죠. 네. 1시간 52분 걸리는. 네. 그 익산까지 36,600원이었어요. 네. 지금 코레일이 32,000원이에요. 네. 1,400원 올렸어요. 자기네들 논리로 하면 그 전에 36,600원 받은 것은 완전히 바가지 요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KTX 전용선로 훨씬 이전에 일반 선로로 달렸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저는 코레일의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조삼모사다. 그리고 할인율도 아까 우리 김영기 대표가 적절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휴일이나 일요일 날은 할인율을 아주 낮추고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런 때는 할인율을 20%까지 높이고 그래서 그 평균을 잡아서 할인율이 몇 프로다.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할인율이 아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19km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요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병직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송역 우회로 인한 19km 구간에 대해서 가격 인하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말하자면 전임 장관이 이야기한 거 후임 장관이 부정한 거죠. 평균 할인율을 통해서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인하로 호남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항상 원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코레일이 아까 할인율이라고 하는 수치만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장난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km에 대한 할인 부분들 3,100원이라고 하는 액수로 할인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확답을 받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번 문제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하신 대로 제가 이제 그 금전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약 한 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우회 노선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시간 비용입니다. 이게 돌아오면서 걸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걸 시간의 가치로 따져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200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합해가지고 4,200원이 요금이 떨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 그러겠죠. 이게 왜 돌아가는 데 대해서 시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냐. 코레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고속철도 건설할 때 오송역 분기점으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속철도 건설 비용 절감입니다. 그게 약 8천억 정도 된다고 예, 그랬죠.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무슨 이야기냐면 말하자면은 천안에서 가서 바로 시작해서 이렇게 익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송역까지는 기존의 경부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것이 훨씬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비용이 낮아지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선택한 거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피해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장관이 말을 했든 안 했든 현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든 간에 그건 따지지 말고 정부에서 분명히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을 지금보다 3,000원이 아니라 4,200원 정도 요금을 내려줘야 이게 정상적인 그런 요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 KTX가 되기 전에 예전에 좀 비둘기호하고 새마을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호는 모든 역마다 다 쉬어가면서 시간은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값이 싸죠.
새마을호는 특급 형태를 떼서 정차역을 거의 줄이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 KTX 부분들도 사실은 시간 선택제 요금제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력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전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난리를 한번 내면 아마 검교부 장관이라든지 코레일 사장이라든지 직접 전라북도에 내려오든지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코레일 사장까지도 꿈쩍하는 정도라면 전라북도의 정치력이 아주 밑바닥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병기 대표께서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정치력이 밑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입술이 틀 정도입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 그 서대정역 경유 관련해가지고 전라북도 정치권이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서대정역 경유는 원래대의 안대로 그대로 됐는데 그걸 또 대환영하고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금방 담당 국장님 어떤 발언과 태도를 보더라도 이 전라북도는 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대체 전라북도 붕괴해서 싸워야 할 어떤 지도부인데 전라북도의 참모부인데 현재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분노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마치 코레일의 대변자처럼 해가고 이렇게 하면 수치 노름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정치권도 계속 그 광주도 이번에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황교안 의원이나 김인덕 의원이 어느 날 인터넷에 그 국토부 장관이 요금을 10% 할인하겠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 보니까 장관을 만나지도 않았고 이렇게 국장을 만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국장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또 올려놨고 최근에 보니까 장관을 만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장관을 만났는데 장관 답변은 오송 의뢰 관련해서는 19km 관련해서는 딱 부러지게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목숨 걸고 막 전 의원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벌떼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을 했는데 막상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의 어떤 이익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항상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무언가 강풍의 어떤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못하는 게 최근 1년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번 코레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철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로도 우리 천안 논산 고속도로 왜 경부선은 국비를 하고 호남선 그 천안 논산 구간은 그 민자로 해가지고 그 부담을 호남인들이 다 지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금 요금을 지금 내고 있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과해 보니까 또 올랐습니다. 거의 서울 가는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 짧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가 지역 감정을 갖지 않아야지만 지역이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는 붕괴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정치권이나 지자체가 앞장서 하는데 이상하게 정치권이나 지자체는 조금 한 거 가지고 많이 했다고 떠벌리고 있고 실상 뚜껑 내려오면 한 것이 없는 모습을 왜 지속적으로 사안사안마다 반복하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자, 다시 완행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KTX는 호남이나 경부 모두 그 오송역에서 분기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역에서 쓰는 정차하는 이른바 완행철이 경부선은 9%, 호남선은 33%고요. 전라선은 40%입니다. 이렇게 두다 보면 고속철의 시속 300km를 내기 위해서는 15분 이상을 달려야 되고 또 정차를 하려면 3.3km를 감속 상태로 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역이 많기 때문에 원래 66분이 걸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80분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건 분석하고 계시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국토부 차관도 가서 만나가지고 항의도 하고 담당 국장도 만나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견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용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명을 쉬고 천안을 쉬고 오송을 쉬고 공주를 쉬고 익산을 도달하는데 그 한 곳을 정차할 때마다 7분이 더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66분의 경우에는
한 개 내지 두 개만 정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4개 내지 5개를 쉬는 역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계획된 것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올라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우리 의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국회의원님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그 문제가 그 정차역을 좀 줄이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역을 줄이면 7분이 더 이제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차역을 지금처럼 많이 하지 말고 좀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 그런 의견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요금도 아까 말씀하신 전임 장관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네. 또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요금과 운행 속도인데요. 이제 조금 전에 운행 속도에 대한 문제는 정차역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서로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먼저 송 교수님.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행선 기준으로 해봤는데요. 가장 빨리 용산에 익산까지 오는 것이 70분입니다. 딱 한 대 있고요. 71분이 딱 한 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84분, 87분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시간 가치를 추정해가지고 업무 통행, 비업무 통행 그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70분 걸리는 거하고 87분 걸리는 거하고 17분 차이인데 그것이 시간 가치로는 우리가 3,400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당연히 정차역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이게 지금 70분 걸리는 그 KTX는 2번을 정차하고 익산을 오고요. 그 다음에 87분 걸리는 경우는 4번을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분의 차이는 결국은 우리가 정차역을 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과연 어떻게 이걸 줄일 것인가, 실익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김 부장님. 실익의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공통으로 정차하는 역, 그러니까 천안, 아산, 광명, 오송 이 지역의 호남선의 정차율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경부선의 정차율이 굉장히 적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지. 근데 코레일 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쪽 주민들하고 호남 쪽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거기에 한번 정차할 것을 정읍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호남의 다른 지역에 한번 정차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로서는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죠. 자, 김광수 부장께서는 요금 문제와 속도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시간 선택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도 입장도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고속철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카리, 도저미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아주 빨리 가도록 하는 그런 노선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마다 다 쉬는 그런 노선도 있어서 요금 차이가 나고 시간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까지 가지 못하고 단일 요금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직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듯이 전주에서 익산에서 서울까지 바로 가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국토부에서 답변은 뭐냐면은 서울 부산 간을 그렇게 운영을 해봤더니 그 노선이 수지가 안 맞더라. 그래서 지금은 폐지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요금 이제 제일 문제가 6월경에 한번 다시 한번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먼저 많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KTX를 많이 이용을 하면은 그 철도 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손님을 더 태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배차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전주가 지금 굉장히 아쉽잖아요. 아쉽기 때문에 전주로 많이
대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아무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불편한 시간과 요금이 계속 고정돼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 개선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토론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아직 많은 분들이 못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마무리 발언으로 가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대표님. 네, KTX 문제는 실제 앞으로 시정이 되려면 6개월 뒤에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대부분 서울에서는 이제 마무리되었다 그런 입장으로 코레일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입장에 맞게 뜯어 고치려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개월 뒤에도 바로 오거든요. 6개월 뒤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 의원들은 이상한 문제 갖고 자기들끼리 상소리 해가지고 인터넷을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퇴출 대상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런 하나의 문제를 진짜 자기 문제처럼 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선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뽑아준 지역민에 대한 어떤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치권, 지자체, 의회 다 앞장서고 저희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서 어떤 도민들에게 불이익 하는 문제 있으면 분명히 시정을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해결해 나가는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송영남 교수님. 예,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정치권하고 도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효과가 지금 있는 것으로 조정의 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강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TX 안타기 운동을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해볼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상당히 듭니다. 보다 강하게 대해야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저희가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우리 의장님, 제안하신 시간 선택제 도입에 따른 할인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코레일에서 그냥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정차액이 단축된 시간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열차를 더 많이 정차를 해야 됩니다. 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금 관련해서는요. 용산에서 익산까지 제가 요금 조정 제안을 했는데 70분 정도 소요되는 열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역 우회하는 그 추가적인 비용인 4,200원을 요금을 하락해야 되고 그다음에 87분 소요되는 열차는 그 추가적인 그런 정차액에 따른 시간 아까 선택제 그와 같이 7,600원 정도 요금 하락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코레일에 강하게 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네. 자, 김광수 의장님. 예, 거의 이제 이번 코레일 사태, 서대전적 경위 문제, 또 이번 사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청주공항 문제가 또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공항을 청주에서 반대한다는 거죠. 지역 간에 거의 무한 경쟁 시대가 되지 않았나. 자기 지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은 굉장히 배척하고 배타적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지역의 지자체뿐만 아니고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아서 이런 상황들을 좀 잘 타개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KTX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익산역에 지금 말하자면 중심역이 돼 있는데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접근도를 높이고 환승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해서 우리 전북에 내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재창 국장님. 지금 익산역에서 어쨌든 이제 KTX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연계 교통망은 일단 시외버스 60회 이상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에 맞추어서 운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논란이 되었던 요금 문제와 시간 단축 문제는 계속해서 국토부 쪽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또 이제 수서발 KTX가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내년 하반기에부터 수서발이 또 추가로 운행이 될 계획인데, 이제 철도청이 철도공사나 국토부에서는
그동안의 수송 수요를 가지고 이제 추가로 배차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그 시승 행사를 참여를 해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또 이번에 신형으로 그 KTX 산천2가 운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또 안락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변압기 고장 문제도 TF팀을 구성해서 개통 전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6월달경에 한번 다시 한번 운행 계획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발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호남 KTX는 개통을 앞두고 서대전역 경유 논란으로 한 차례 개통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호남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듯한 열차 운영안을 내놨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운행 시간과 비싼 이용 요금, 긴 배차 간격 등 열차 이용 환경은 여전히 호남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안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수요자인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